판곡고, 평내고가 지금 평내고 같은 경우는 조건 확률이 끝났고, 작년 기준으로는 조건 확률까지 나가고 나서 중간고사 때 이항분포까지 나간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통계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들려? 들리면은 들린다고 얘기 좀 해줘.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 좀 해주고, 아무튼 계속 가자. 그리고 판곡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예지말로는 그 중간고사를 또 혹시 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혹시 돌고 있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중간고사 안 본다는 얘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요번에는 좀 빨리 끊어가지고 너희들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대비하는 걸로 가려고. 그리고 그치. 뭐 아무튼 일단 나오면 얘기해 달라고. 자, 그리고 또 뭐 얘기하고 있었냐? 판곡고는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는 전제로 깔리면은 독립과 종속부터다, 그치? 독립과 종속부터 해서 쭉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 시행의 확률, 그리고 저기 뒤에 어디냐, 이항분포 정도까지. 지금 내가 확률 분포까지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본적인 조건 확률을 나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항분포까지 너희들도 넘어가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하는 부분이 이제 확률 분포, 이항분포까지 또는 정규 분포까지 진행을 할 거고, 봐서 정규 분포 정도에서 끊거나 혹은 그 전에 시험 일정이랑 시험 범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항분포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요번에는 평내고 판곡고가 아무래도 범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요거 다음 교재로 해서 판곡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조건부 확률 파트를 한 번 더 내가 복습을 해주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분반을 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시간 자체는 조금은 이제는 비워놨거든. 그래서 혹시 여차하면은 바로 분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어차피 판곡고도 지금 내신고쟁이라는 교재는 조건 확률까지 진행을 해버렸어, 우리가. 물론 너희들이 숙제를 다 했다면. 그래가지고 확률 분포부터 하는 거니까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나오고 너희들도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될 때, 그때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 한번 진행을 해보자.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를 살짝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통계 파트가 사실은 학교 시험으로 치면은, 학교 시험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 전체로 치면은 제일 쉬운 파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어려웠어, 사실. 너희들이 이제 확률 쪽을 할 때도 결국 경우의 수가 어려웠던 거고, 조건부 확률을 할 때도 결국 경우의 수가 어려웠던 거야. 통계 파트는 처음에 배울 때는 개념이 되게 헷갈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최대한 천천히 할 거고, 요번에는 문제 주구장창 많이 푸는 것보다 수투라는 과목이 워낙 중요한 과목이라서 수투를 조금 많이 풀고 확률과 통계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을 빨리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문제집을 미리 하나 더 사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같이 따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확률과 통계는 아무튼 조금 비교적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죠? 아까 말했듯이 개념 설명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니까요.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어디냐, 140페이지, 141페이지까지 해서 이항분포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분포까지를 끝내려는 목적이에요. 이항분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고, 오케이? 이항분포까지는 사실 별거 아니긴 하거든. 정규분포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 진행합시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기억하니?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너희들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던가 평균 같은 거 구할 줄 알아요. 그때 나왔던 용어들과 함께 이번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용어 정리 좀 진행을 해줄게. 그래서 요거 잠깐 끄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너희들이 처음에 배웠던 도수분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도수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거예요. 그때 나왔던 용어들을 이제 약간 고등학교스럽게 살짝 바꿔보자. 지금 요거는 너희들이 중학교 거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현재 정확한 용어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알았죠? 확률 분포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판곡고 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체 몸무게의 평균을 내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치자. 몸무게에 대한 분포 상태를 알아볼 건데 그때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별량. 요거는 보자. 너희들 교재에는 지금 왼쪽 140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 조그만 귀퉁이에 붙어 있는 거랄까? 요거 나오나? 잠깐만. 안 나온다. 여기 너희들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140페이지에 왼쪽 편에 조그맣게 그 약간 색칠되어 있는 페이지 말고 그 왼쪽에 보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거든. 그거 먼저 하고 갑니다. 별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량 뭐라고 돼 있니?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판곡고 2학년 학생들의 몸무게에 대한 분포 상태를 알아보자 라는 게 있다면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뭐예요? 몸무게들을 전부 다 죄다 별량이라고 부르게 되겠다. 그치? 교재 뭐야? 교재 뭐야? 아무튼 학생들 몸무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몸무게를 우리는 전부 다 별량이라 부르게 되고 그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XI라고 표현을 합니다. I번째의 X값, 몸무게 값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누구를 계산을 해볼 거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봤었어요. 요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평균은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2학년 학생들 전체의 몸무게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350명이다. 그럼 350으로 나누면 되고 300명이다. 그럼 300으로 나누면 돼. 즉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겠지?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별량들의 총합입니다. XI를 I는 1부터 해서 N번째 N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N명들이 몸무게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일단 더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앞에 N분의 1을 곱해서 크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는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M이라고 미지수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량 평균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왔었냐면 역시 중학교 용어입니다. 편차라고 하는 게 있었어. 혹시 편차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나? 뭐 식으로 그냥 주절주절 할 수 있는 거 말고 한번 의미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편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제 뭘 하러 간다 그랬냐면 몸무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라고 했거든. 예를 들어서 평균 몸무게가 너무 남학생 기준인가? 평균 몸무게가 몰라 뭐 한 60kg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60kg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75kg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80kg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각각의 사람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을 거야.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편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편차가 뭐라고? 그 학생의 몸무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20kg, 80kg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20kg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0kg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때? 왼쪽으로 가면 너무 평균이 작은데? 뭐 40kg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치? 됐나요?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채영이 어떡하냐, 채영이. 채영이 평내고구나. 깜짝이야. 놀래라. 아니에요. 자, 갑시다. 아니야. 자, 가자. 40kg인 사람들도 20kg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은 현재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kg만큼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평균으로부터 20kg만큼 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줘야 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겠다? 큰 사람은 양수가 나오고 작은 사람은 음수가 나오려면 뭐 빼기 뭐?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너희들도 했던 거야. 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별량으로부터 무엇을 빼주세요? 평균을 빼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냐면 이제 판국고 학생들 전체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그 떨어진 정도를 한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그러면은 편차가 각각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다 보니까 그 떨어진 정도를 뭐 하기 위해서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편차를 싹 다 더해서 크기로 나눠보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다, 그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눠보는 거. 그게 바로 그 편차들의 평균이 되겠다, 그치? 떨어진 정도의 평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A 반에서의 몸무게를 평균을 내볼 건데 4명이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은 60kg짜리 사람들이 4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렇게 평균을 얼마? 60으로 만든 반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편차 구해봐. 얼마야? 편차는 각각이 모두 다 얼마가 나오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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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다 더해서 뭘로 나누면? 개수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 당연한 말이지만 0이 나온다, 그치? 근데 어떤 반도 있다. 만약에 59kg짜리 사람들이 2명이 있고 61kg짜리 사람들이 2명이 있어서 그렇게 평균을 얼마로 만든 경우? 60으로 만든 경우에는 편차들이 얼마로 만들어지게 되겠니? 편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거를 그냥 다 더해서 4로 나눠버리면 또 얼마가 나와? 또 0이 나와버린다, 그치? 그러면 선생, 이것도 있으면 안 되겠네. 즉, 아까 편차는 분명히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양수, 음수로 구분을 했잖아. 더 많이 나갑니다, 더 적게 나갑니다 라고. 그거를 이제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겠네? 없애야만 되겠네. 그래서 부호를 없애는 방법은 사실 딱 2가지가 있다, 그치? 부호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너희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절대값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절대값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와 보면서 알잖아. 절대값 기호를 쓰면 부호 없어지는 건 맞긴 맞지. 근데 절대값 기호를 썼다 그래서 자동으로 부호가 사라지고 계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절대값이 포함된 녀석을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거든? 너희들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 불편하단 말이야, 절대값은. 그래가지고 뭘 해버립니다? 계산 자체를 비교적 쉽게 하는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게 되냐면 퍼져 있는 정도라 그래서 단어가 분산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그 편차들을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편차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은 요 얼마 나와? 0이 나와. 여기는 어떻게 돼? 다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은 4분의 4가 된다, 그치? 됐나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4가 아니라 1.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1만큼 퍼져 있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잠깐만, 이거 좀 다시 지울게.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놈은 정확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파란색 보일래나? 잘 보일 거야. 이쪽에 위에다 쓰지 않으면. 분산의 정확한 정의로 접근을 하는 분산은 뭐가 되냐면 편차의 전부 다 뭐 해서 제곱을 가지고 뭘 구해주는 겁니다?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것까지는 아직 중학교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교 시험에 너희들도 이제 나온다. 알았죠?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다시 분산의 정의가 뭐가 된다? 편차 제곱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볼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뭐가 됩니다? 시그마 전부 다 더해줄 거야. 첫 번째 놈들부터 마지막 놈까지 모든 학생들의 무엇을 편차를 싹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해줘요.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그 사람 수, 학생들의 수로 나눠줘야만, 그래야만 퍼져 있는 정도의 평균가 나옵니다. 오, 준영이 잘하네.
요겁니다. 알았죠? 정신이 벌써 혼미하다고? 벌써? 난리 났네. 야, 근데 왜 방학이 끝날 때마다 코로나가 난리지? 3월 달에도 그러더니 9월 달에 또 그러네. 아이고, 환장한다 진짜. 자, 아무튼 이겁니다. 자, 근데 방금 아까 내가 편차를 이제 전부 다 뭐 하자, 편차들을 사실, 야, 그러면 10명만 모여도 봐봐. 10명만 모여도, 물론 엑셀 가지고 계산하면 편하겠지만 10명만 모여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해? 사실은 평균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하고, 또 모든 별량들을 전부 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만들고, 그놈들을 또 전부 다 제곱을 하고, 연산을 할 게 너무 많다. 그치? 다시 10명만 된다고 해도 평균을 일단 구해줘야 돼. 그리고 모든 별량들을 다 별량에서 평균 빼고, 별량에서 평균 빼고, 별량에서 평균 빼고,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각각을 전부 다 제곱을 다 한 다음에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눠야 됩니다. 어때? 연산이 너무 불편해진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분산을 구하는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다행이죠. 너희들이 분산을 구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이 전에도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걸 가르치는 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중학교 대표과과 산포도 할 때. 그래서 얘를 조금은 다르게 정리해 볼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 1에서 나오는 시그마에 대한 기본 계산 성질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일단 풀어볼게요. n분의 1 안에서, n분의 1 안에서래. 시그마 안에서 먼저 xi-m의 제곱을 전체 전개를 해보자. xi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mxi에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이다. 그죠? 요게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뭐 하자? 시그마 안에 있는 녀석 일단 전부 다 뭐 해주자? 각각에 대한 시그마 상태로 풀어버리자. 그럼 얘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시그마는 i가 1부터 n까지 i가 변수인 놈이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2m이라고 하는 놈은 뭐 해도 되겠네? 시그마 밖으로 개수로 뽑아내도 상관없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m의 시그마의 xi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얘는 시그마, 잠깐만, n분의 1 어디 갔냐? n분의 1 n분의 1 그 다음에 2m 시그마 xi 요거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m제곱이 들어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거는 평균이거든. 평균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수값이잖아. 그 상수값을 시그마에 집어넣어 봤자 m제곱. 1 넣어도 m제곱, 2 넣어도 m제곱. 그래서 우리 시그마에서 뭐라 배웠었어요? 그냥 n 곱하기 m의 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n분의 1입니다. 자, 가보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그렇다 쳐. 뒤에 있는 요 녀석 뭐가 보여?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i가 보이냐?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i가 뭐였어요? 평균이었거든.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2m 곱하기 평균이네. 2m제곱이네. 마이너스 2m제곱이네. 그리고 플러스 뒤에 것도 어때? nn 약분해주고 나면은 결국 m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끝났다. 그치? 뭐가 끝났어? 식이 정리가 됐네. 뭐요? n분의 1 곱하기 흰색으로 가자 그냥.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의 xi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의 제곱이요. 그러면 이제 뭐해? 요 녀석을 이제 너희들은 실제 계산하는 식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계산을 하기 되게 귀찮기는 해. 자, 일부러 내가 지금 가리고 있어. 쓰지 말라고. 자, 잘 보세요. 태풍 조심해라. 태풍 자꾸 안내 문자 온다. 아까부터. 서울 쪽도 많이 영향권인가? 아무튼 실제 계산하는 녀석은 뭐다? 계산식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시그마의 xi를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습니다. 맞죠? 이 m제곱은 시그마 밖에 빠져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뭘 어떻게 읽어주냐면 아까
평균을 구할 때 뭐 했어?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해서 n분의 1을 곱했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것 자체가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편차 제곱들도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서 수로 나누고, 별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도 별량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뭐야? 아, 별량 제곱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누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별량이 있어요. 별량은 뭐 사실 언급 자체는 안 하는데 뭐 제곱을 가지고 먼저 평균을 구해줍니다. 아이씨,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뭐예요? 한글로 진짜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자, 다시 뭐라고? 이렇게 읽어주세요. 뭐라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다시 분산을 이제 진짜 계산을 할 때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 정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 상식으로. 근데 실제 너희들이 계산을 하는 데 쓰이는 공식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상식으로 뭔가를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놈들, 평균을 구하고 싶은 그놈들을 다 더해서 수로 나누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비켜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분산이라는 놈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 분산이라는 놈이 갖는 의미가 뭐다? 아까 말했던 분산, 퍼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분산, 평균? 구하고자 하는 그 각각의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거고,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몰려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등급이나 이런 거 낼 때, 계산을 할 때 쓰이는 놈들인 거죠. 알았나요? 자, 그럼 분산이 좀 큰 반은 많이 퍼져 있는 거고, 분산이 작은 반은 뭐다? 평균에 몰려 있는 거고,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고.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산의 한계. 자, 너네가 혹시 그거 기억나니? 수학 하에서 했던 산술기하 평균 할 때 나왔던 조합 평균. 혹시 기억나니? 기억을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혹시 기억하니? 조합 평균이라는 게 뭐였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분산의 한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조합 평균의 의미가 뭐였어? 나는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산술적으로도 평균을 구해봤고 기하학적으로도 평균을 구해봤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학자가 다른 생각을 해본 거지. A와 B를 평균을 한번 내보고 싶어. 근데 그냥 평균을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놈들 각각의 수치를 역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럼 그들도 무슨 관계에 있을까? 혹시 역수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게 구하는 평균이 바로 조합평균이에요. 다시 뭐라고?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역수로 뒤집은 다음에 평균을 구했으니까 다시 뒤집어지면은 원래 거의 평균이랑 비슷할 거야. 이런 얘기야. 다시 갈게요. 그러면 분산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분산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분산이 1인 반이 있어. 분산이 4인 반이 있어. 두 반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몇 배 정도 될까? 4배일까?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게 바로 분산의 한계예요.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는 한데 아직까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비교하지 못하는 거야.
실제로 이 두 반 2배 떨어졌습니다. 2배. 왜? 제곱했으니까. 한번 봐봐. 예시 문제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몸무게로 예를 들자면 59, 59, 61, 61 나랑 몸무게 비슷한 사람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분산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제곱 평균 해도 되지만 이거는 편차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편차 제곱으로 갈게.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V라고 써요. V. 야, 분산이 왜 약자가 V인지 아는 사람 있냐? 나 모르거든. 분산인가? 분산? 방학 때마다 하는 드립인데. 자, 가자. V. 분산은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각각의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을 했어. 개수로 나눠봅시다.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자, 다른 반 한번 가보자. 58kg, 58kg, 62kg, 62kg. 역시 나랑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편차 내보자. 평균은 똑같이 6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야, 이것만 보고 얘기해봐. 이것만 보고 얘기해봐. 대충 얼마만큼 떨어졌냐, 애들이. 점수가. 아니, 몸무게가. 얘네보다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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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니까 평균적으로 2배만큼 벌어져 있겠지. 평균으로부터. 근데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제곱해서 더했어요. 4로 나눌게요. 4. 분명히 2배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4배.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 너네도 중학교 때 표준 편차라는 거 들어봤을 거야. 표준 편차가 뭐야? 왜 등장을 했겠어? 표준 편차 계산하는 방법이 뭔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거든. 그 표준 편차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앞으로 요 확통 끝날 때까지. 뭐다? 루트 분산. 분산에 루트를 씌워줍시다 이거야. 왜? 아까 말했듯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분산은 크다 작다 정도까지는 맞아요. 크다 작다까지 비교하는 정도까지는 맞는데 그 크기까지 못 쓰니까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수치까지 비교하려고. 그럼 아까 분산이 1, 분산이 4인 반들은 표편을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표준 편차. 표편을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1이고 표준 편차 구해보면 얼마겠어요? 2겠지. 그럼 뭐야? 여기가 크고 2배만큼. 오케이. 분산보다 훨씬 정확한 수치가 하나 나오지. 그래서 실제로는 표준 편차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계산은 분산으로 해오지만 뭔가를 데이터를 내거나 써 나갈 때는 뭐 합니다? 분산을 씁니다. 뭔 소리야? 표준 편차를 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녀석들을 한번 쭉 용어 정리와 함께 계산 방법까지 쭉 한번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딩 때 배웠던 도수분포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야, 90kg는 안 넘어, 이 준영아, 이 짜식아. 90kg는 안 넘습니다. 넘나? 이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식 하나만 더 잡고 가자. 지워도 되겠지? 뭐 증명 정도니까. 자, 동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 동민이가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 자, 각각의 일반과 A반과 B반이 있어. 확통 A반, 확통 B반 할까? 아무튼 A반과 B반이 있어요. A반과 B반을 가지고 뭐 해보자. 학생들의 성적을 쫙 분포시켜 봤어. 그 분포된 정도를 여기 이제 점수로 쫙 나타낸 다음에 여기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지. 그 점수들을 다 막대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막대 그래프를 위에 꼬다리를 쫙 이어가지고 성적을 내봤어. 자, 그때 A반의 성적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B반의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민아, 질문이야. A반과 B반 중에서 어느 반의 성적이 더 고르니? 이게 질문입니다. A반이에요? B반이에요? 동민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 뭐 상식 하나 더 얘기해주면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있지. 이건 정규분포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두 반이 평균은 동일한 상태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퍼져 있는 정도, 그게 바로 분산이고, 그러면 분산의 대소 비교를 얘기해주면 분산 또는 표준편차,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VA라고 부를까? VA가 크니 VB가 크니 퍼져 있는 정도는, 말 그대로 퍼져 있는 정도는 VA가 크니 VB가 크니. 이거는 정준영이가 대답해볼까? VA와 A반의 분산과 B반의 분산의 대소관계,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 VA가 크니 VB가 크니, 한번 얘기해봐요. 동민이는 일단 A라고 얘기를 했어요. A반의 성적이 고르다. 그렇지, 이거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나 보네. 자, A반의 성적이 일단 더 고릅니다. 알았죠? 고르다라는 게 골고루 학생들의 성적이 퍼져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B반이 고른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학생들 개개인이 골고루 점수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라서 비슷한 학생들이 많은 게 고른 반입니다. 성적이. 알았죠? 그래서 A반이 좀 몰려있지, 평균에. 비슷한 애들이 많지. 그게 고른 반입니다. 그거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준영이가 대답했나? VB가 더 크다라고, 내가 크다로 물어봤니? 작다로 물어봤니? 크다로 물어봤지? 큰 거는 VA, B가 큰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퍼져 있는 정도, 요만큼 퍼진 정도가 A반에 비해서 어때? 좀 더 많이 퍼져 있다, 그치? 요런 거 학교 시험에 100% 물어봅니다. 나중에 언제? 정규 분포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하는 확률 분포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식으로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그 중에 특히 요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 동민이랑 준영이도 아까 보니까 AA 하면서 대답 잘 하던데 내가 한 번쯤 아마 설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당시 처음 배웠을 때는 애들이 진짜 많이들 잘못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맞춘 사람들도 있었고 뭐 누가 맞췄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길었던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보자?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상식 넘어갑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면 비율이랑 똑같아요. 알았죠?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 보라색이 그나마 잘 보이는 것 같던데. 요 위에 쓸 때. 확률은 항상 분수값으로 나오거든. 분수는 다른 용어로 쓰면 B예요. B는 비율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뭐 나왔다? 앞으로 확률이라는 단어는 비율이라는 단어랑 연결시켜 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100명이 있어. 거기에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60명이 있다고 해봐. 그럼 안경 낀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야? 왜 이렇게 덥지? 비율이 얼마야? 100분의 60이 바로 비율이다, 그치? 자, 그 100분의 60이라는 비율이 어디로도 넘어간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조그만 걸 했구나.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안경 낀 사람이 나오는 확률 자체가 100분의 60이랑 똑같은 거지. 알았죠? 통계 파트에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도수 분포에서부터 설명을 했다가 지우고 다시 표를 그릴 거거든. 그래서 지금 표는 그리지 마. 다시 지울 거야, 이거. 도수 분포표를 먼저 잠깐 그려줄게요. 도수 분포표에서 말하는 도수라는 거는 뭐야? 도수 분포표. 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중학교 때 만났던 걸로는 이런 거 만났을 거야. 10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30점 미만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 하면서 막 대표값을 찾는 방법, 중앙값, 최빈값 하면서 막 나오는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옆에 쓰는 이게 도수잖아, 도수. 각각의 점수라던가 별량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수, 자료의 수, 그걸 도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그려보면 와, 나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냐? 중학교 때 배운 걸. 자, 뭐가 됩니다. 만약에 뭐 관역에 다트를 던져가지고 6발을 던져서 6발 다 맞췄대. 근데 맞춘 게 10점, 20점,
30점짜리 3개가 있는 관역이었는데 각각 맞추는 확률이 개수가 3개, 2개, 1개 라고 해보자. 그러면 위에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별량이 되는 거고 밑에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도수가 되는 거지. 그치? 뭐? 도수가 되는 거지. 뭐 ni라고 하고 별량을 xi라고 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총합 전체 화살수는, 화살이 아니라 다트 수는 6개. 그럼 여기서 뭐 구해봐? 평균을 내봐. 얼마예요? 10 곱하기 3 10점짜리 3발 20점짜리 2발 30점짜리 1발씩 맞췄잖아. 전체 몇 발? 6발.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자, 얘를 이제 뭐로 바꿔보자? 다른 표로 갑니다.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볼 거야? 확률을 분포시켜 볼 거야. 확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비율이라 그랬지. 비율을 한번 표로 나타내 볼 거야. 그때 나오는 점수들을 xi라고 이제는 표현을 안 하고 대문자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체 화살의 수에 대한 각각의 화살표래. 이 뭐야? 각각에 맞춘 화살의 비율. 즉 전체 비율이 나온다. 그걸 다른 말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케이?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x란 값이 xi가 나오도록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됩니다? 뭐 1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는 이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평균을 구해가 보자. 뭐가 됩니다? 요거를 분수들을 다 뜯어봐.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6분의 3 20 곱하기 6분의 2 30 곱하기 6분의 1 그렇게 계산을 하네. 그럼 평균을 이제 이거 없이 이 지운다. 도수 분포권은 다 지울 거예요. 없이 한번 바로 구해 가보자. 다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 곱하기 얼마야? 6분의 3. 6분의 3 어딨어? 확률이네. 10점이 나오는 확률. 10점이 나올 때 이 비율. 그걸 곱해주면 되네.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 x에다가 px를 곱하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계산하는 값이 바로 뭐예요? m. 평균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해보자. 좀 더 진짜 예시로 들어가 볼게. 공식화 해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x라는 게 있어. 각각의 값들이 x1, x2, x3가 나올 때의 각각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가보자. 그때의 확률들이 전부 다 P1, P2, P3, Pn까지 갑니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예요. 그때 누구 구해보자? 평균을 구해가보자.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뭐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시그마. 원래 시그마 공식이 뭐였어? 도수 분포에서는. 그때 평균은 n분의 1 곱하기 별량들의 총합 이거였다. 그렇지? 확률에서는 xi라고 하는 놈과 pi라는 놈을 곱해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녹화 안 눌렀다. 오늘은 집에 가서 편집해야겠네. 야, 진짜 이거야. 알았죠? xi, pi. 그걸 전부 다 더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의 용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x라고 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호를 두 가지 다 씁니다.
도수 분포에서도 쓰던 small m도 쓰는데요. 새로운 용어 하나 더 씁니다. ex라고 해서 기대값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오케이. 약자는 뭐예요? expectation이라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expectation에 e를 따와서 ex라고 구합니다. ex는 x란 놈의 평균을 구하자. 자, 다시 누구? 여기 가보면 요놈 별량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지. 요놈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지. 요놈 제곱들의 별량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지. ex로 갑니다. 예, x라고 하는 놈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ex는.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선생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데?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표현을 합니다. vx. 아까 말했던 v.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계산식을 따라가야 돼. 계산식.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 내가 뭘로 기억하자 그랬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요. 다시 누구의 평균? 제곱의 평균. 이놈은 뭐였죠? x,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럼 x 제곱의 평균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x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평균이 뭐야? 방금 했잖아. ex였잖아. 그 녀석의 전체 뭐예요? 제곱이에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산이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요? 자, 표준 편차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시그마. 정확하게 나는 이제 이렇게 쓰거든. 이런 식으로 쓰거든. 6도 아니고 뭐 5.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다?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x 근데 어떻게 구한다?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누구? 루트 분산. 루트 안에 vx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구해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니? 알았니? 자,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 분포로 넘어오면 뭐 구하러 가는 겁니다? 평균, 분산, 표편.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 그림을 한 3번 정도 만나게 될 거야. 크게 이만한 원인데, 이 칠판 아래 위로 가득 차는 큰 원인데, 그걸 지금 여기다 축소시켜 보면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확률 분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이건 그리지 마.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죠? 배웠던 사람들은.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를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냐면, 요거 x라고 하는 놈의 이름은 확률 변수라 불러요. 변수가 뭐야? 변수가 함수에서 변수가 뭐야? fx 안에 들어가는 변수 x잖아. x를 넣을 때 나오는 fx라는 함수값 y는 fx. 그냥 함수 y는 fx를 다룰 때 변수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x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을 구할 때 쓰이는 변수야. 이 확률을 구하려면 x2에서, 이 확률을 구하려면 x3에서 x3 뿅 넣어주는 p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변수라 그래서 확률에 대한 변수라 그래서 확률 변수라 불러요. 근데 이산 확률 분포는 뭐다? 확률 변수가 이산이다. 계산이 가능한 녀석들. 여기는 뭐야? 연속적인 녀석들. 다시 뭐라고? 확률 변수 자체가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야? n개라고 해서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태다. 그치? 그러면 지금처럼 개수를 셀 수 있는, 셈을 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 불러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상태는 사실은 뭐예요? 이산 확률 분포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인 확률 분포라는 단어는 있잖아. 너희들이 보통은 2가지 형태의 문제집을 만나. 진짜 확률 분포만 쫙 다루다가 이항분포를 따로, 정규분포를 따로 만드는 교재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 다루는 확률 분포라는 것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와 어디 갔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집이 있어. 근데 또 다른 문제집은 처음에 확률 분포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이산 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만 다루는 문제집도 있어요. 그럼 연속 확률 분포는 언제 하는데? 정규 분포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방에 다루는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 문제집이 바로 뭐냐면 요 내신고쟁이라는 문제집이 뭐냐면 내신고쟁이는 사실 확률 분포라는 거 안에 싹 다 넣어놨는데 순서를 보면은 이산 확률 분포,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설명하는 순서는 일부러 내신고쟁이에 맞춰놨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이항 분포. 일부러 맞췄다기보다 나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신고쟁이랑 똑같을 뿐이에요. 마플이 아마 나랑 다를 거야. 쌤도 나랑 다르고. 아무튼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하나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뭐다? 확률 변수 대문자 x 요 놈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태들. 알았죠? 요겁니다. 그때 나오는 요 놈의 이름. 확률에 대한 함수라 그랬지 아까. 뭐? 이름.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와, 설명할 거 진짜 많다, 그지?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뭐다?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즉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분포 상태. 그때 확률에 대한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자, 이건 아직 쓰지 말라 그랬지. 다음 시간 어차피 내가 이거 정리해 줄 거야. 그때 쓰세요. 하나 더. 연속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분포. 그때의 확률 함수의 이름은 똑같이 확률 함수야. 근데 연속이다 아니다 이런 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라 부르냐면 밀도 함수라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오케이? 질량은 뭐야? 하나하나의 값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 밀도는 얼마나 오밀조밀 모여있는가, 밀하게 모여있는 정도,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용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와, 설명할 거 진짜 많다, 그치? 자, 새로운 내용, 통계 파트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각종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한 판 지금 내가 쫙 칠판에 다 써줬는데 필기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를 너네들이 뭐 해주자? 필기 좀 해주세요. 자, 필기 시간을 따로 안 드립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쓸 사람들은 미리 오늘 바로 쓸 사람들은 잠깐 핸드폰으로 지금 꺼내서 사진 찍어 놓던가,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스크린샷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았죠? 뭐 스샷 좀 찍거나 뭐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도 스샷 찍어도 되겠다. 그거 하나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알았죠? 요거 도수 분포에서 나왔던 용어들은 다 지워버리고 저 이상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용어들 한 번 더 정리 쭉 해줄게. 알았지? 자, 지금 찍어 놓으세요. 딱 5초 기다립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확률 분포에 대한 용어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뭐 필기는 지금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갑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것도 지운다. 아까 찍으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가자. 자, 지금 우리 현재 배우고 있는 게 뭐다? 확률 분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확률 분포에는 사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누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쯤 해야 들어갈 거야. 또 다른 거 하나.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됐나요?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자, 이산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이산 계산이 가능한 것들. 그래서 항상 뭘 만들게 되냐면 표를 만들게 됩니다. 표. 그 표의 이름이 확률 분포 표예요. 여기서는 이산이라고 안 부릅니다. 왜? 연속일 때는 표를 못 그리니까.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자, 확률 분포표 어떻게 생겼다? X라고 하는 게 있고요. X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때의 값들을 하나하나를 X1, X2, X3, 점점점점, XN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다? 확률에 대한 함수가 들어갑니다. 각각의 값이 P1, P2, P3, Pn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서 결국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이라 부르는 거 M. 계산하는 방법은요, 모든 별량과 확률을, 정확한 별량이 아니라 모든 확률 변수값이지, 확률 변수값들과 확률을 뭐 해주세요? 곱해서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모든 값들에 대해서 곱해서 싹 다 더해주세요. 이거지. 그 다음 하나 더. 얘를 뭐라 부르기도 합니다. E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X라는 녀석의 expectation, 평균을 구하자라고 해서. 근데 한글로는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평균과 기대값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 구하러 가자? 분산 구하러 가자. 분산의 약자는 분산이라 그래서 VX예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래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EX제곱. 뭐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EX의 전체 제곱. 이게 뭐야? 평균. 평균의 제곱. 그래서 꼭 한글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알았죠? 자, 따라 읽어봐. 어머니 들리시게. 알았지? 아, 얘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알 수 있게. 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아무도 안 따라 읽었지. 다시. 분산은 뭐라고? 따라 읽어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알았죠? 아무도 안 따라 읽은 거 알고 있어요. 그냥 혼자 난리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해보자. 시그마 X. 뭐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표준 편차는 무조건 하나만 기억하세요. 분산을 루트 씌우자. 루트 분산. 알았죠? 그렇게 세 가지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녀석이고요. 자, 그때 용어들 아까 했던 거 다시 정리하자면, 그때 나오는 확률 변수의 이름은 이산 확률 변수라 부르고, 확률에 대한 함수의 이름은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요. 알았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 평균 분산 표편. 무조건 평균 분산 표편. 평균 분산 표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 성질들 좀 정리하고 문제 풀러가자. 쉬어야 되나? 가자. 일단 여기엔 뭐가 아까 나왔었어? 도수분포에서도 걔 합이 나왔었지. 근데 아까 여기 있던 게 3, 2, 1, 6이었는데 6으로 빵빵빵 나눴어. 그럼 얘는 당연히 6으로 나눠야지. 얼마? 1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성질 첫 번째 거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뭐다? 1이다. 자, 다시.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알았죠?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 알았음? 끝! 여기까지가 바로 이산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알았나요? 자, 가보자. 문제를 좀 풀까? 오늘이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6시에 시작했지. 조금만 풀자. 뭐 한 10분 정도, 5분, 10분 정도만.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144페이지, 145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44페이지, 145페이지. 알았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준용이 따라 읽었어? 뻥치고 있네. 예지는 뭐야? 지급을 등금. 가자. 자, 몇 번이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래? 150. 귀찮은 거 좀 시킬게.
좀 그러나? 아니야. 하지 말자. 자, 몇 번? 572번. 572번이랑 동그라미 치세요. 572번이랑 575번. 그 다음에 579번. 3개. 572, 575, 579. 자, 풀어보시고요. 책 없는 사람들은 칠판 참고하세요. 펴줄게요. 다음 확률 변수 중에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 이다 아니다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를 너희들이 이렇게 분포 상태를 쫙 나타냈을 때 개수를 셀 수 있는 확률 변수가 나올까? 아닐까? 뭐 그거지. 자, 가보자. 울릉도에 1년 동안 내리는 적설량. 1년 동안 내리는 적설량. 그럼 이제 매년 수치를 재가지고, 그치? 그 해 얼마만큼 쌓였니? 그 해, 다음 해 얼마만큼 쌓였니? 또 그 다음 해 얼마만큼 쌓였니? 이걸 이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적설량이 항상 뭐 10cm 단위, 50cm 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져 있겠니? 그러진 않겠다, 그치? 어떤 해는 뭐 52.3cm 쌓였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62.5cm 쌓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63.2cm 쌓였을 수도 있고, 그 수치를 쫙 늘어놓다 보면 뚝뚝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거의 뭐 무한계에 가깝게 나열되지 않을까? 매년 데이터를 뽑다 보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닐까? 그치? 답은 1번일 거예요. 2번. 어느 식당에 하루 동안 방문하는 고객수. 아니, 고객수는 사실 어느 한 식당에서 뭐 몇 천만 명까지, 뭐 0명에서부터 몇 천만 명까지 이렇게 큰 분포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잖아. 만약에 뭐 식당 규모가, 나도 뭐 식당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00명 안팎의 뭐 평균적으로 100명이 모이는 식당이 있다 치자. 그럼 어떤 날은 뭐 92명, 어떤 날은 뭐 90명. 그러니까 아무튼 끽 해봐야 0명에서 한 2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치? 분포 상태를 나타내보면 분명히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이상 확률 분포 값이 나올 거예요. 3번. 한 개의 동전을 앞면에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 이거를 무한 번 던져야 겨우 앞면이 한 번 나오니? 2만 번 던졌는데 한 번 나온다? 이런 확률은 없잖아. 실제로는. 그래서 던지는 횟수는 끽 해봐야 뭐 10번에서 20번 정도 미만 아닐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뭐 한 3, 40번까지는 갈 수 있겠다 치자. 그럼 그 횟수들이 확률 변수를 나타내보면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쫙 하다가 뭐 끽 해봐야 50번째? 이상 확률 분포입니다.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차. 끽 해봐야 뭐야? 차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10개의 문항의 OX 퀴즈가 있습니다. 답을 임의로 고를 겁니다. 마침 문항의 수. 10개 문항이라며 0개에서 10개 사이 같지. 0, 1, 2, 3, 4, 5, 6, 7, 8, 9, 10.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전부 다 이상확률 분포가 되고 1번만 연속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적설량, 강수량, 강우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 확률 분포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575번으로 가보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누구를 찾아주세요? a 더하기 b를 찾아주세요. 자, 뭐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처음에 등장하는 표입니다. 좀 이따 뒤에 레벨 2, 레벨 3, 스텝 2, 스텝 3 쪽 문제 풀러 갈 건데 그때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얘 뭐예요? 합은 무조건 1.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둘이 더해서 현재 6분의 5거든. 얘는 이렇게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답은 얼마? 6분의 7. 이거는 장난이죠. 그 다음 579번으로 가보자. 요거 풀고 쉽게. 알았죠?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무조건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9 마이너스 2의 제곱. 끝. 얼마? 5. 졸라 쉽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섞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뭐? 확률 분포표 완성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너희들이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해서 분산을 찾아가고, 거꾸로 분산이 나와있고 제곱 평균 나와있으니까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서 뭐 해야 돼? 표를 완성해서 거꾸로 가는 문제들도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이따가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어디로 간다? 자, 다음
어떤 걸로 가냐면 개념 설명 다시 잠깐 한다 그랬지. 이제 그러면 x라는 녀석에 대한 확률 뭐 평균이라던가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근데 이제 다시 뭘 물어보게 된다? 새로운 녀석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너무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하루하루 수업할 게 너무 적어. 자, 누구로 간다?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해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의 분포를 보러 갈 겁니다. 알았죠?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쉽다 그랬었어. 요번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자, 갑시다. 누구로 가냐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어. 그 녀석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니? 요걸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평균을 구하고 싶은 녀석을, 자, 요거 중요한 거 얘기한다. 여기 봐. 도수 분포 상태에서는 결국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 싶다. 진짜 별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평균 자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전부 다 더해서 n으로 나눠버리기. 이거였거든. 여기에 x가 들어가면 x의 평균인 거고, x제곱이 들어가면 x제곱이 평균이 되는 거고, x 빼기 m이 들어가면 평균이 되는 거고, 평균이래, 편차. 이게 바로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야?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는 표시잖아. 확률 분포로 넘어오면 있잖아. 결국 무엇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냐면, 아까 제곱의 평균 이런 거 얘기했잖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호 자체가 이거예요. 더하는 거야. 누구를? 곱하기 평균을. 자, 잘 기억해놔요. 이거 자체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기호야. 그래서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평균을 구하면 돼. 누구에다가? x에다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역시 pi를 곱해서 더하면 돼. 누구에다가?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확률 변수의 제곱에다가.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자라는 기호야.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의 평균을 구합시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돼. 누구를?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을. 근데 선생님 이거 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잖아.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a라는 상수 뽑아내도 되거든. 그치? p 어디 갔냐? p 평균 확률 곱해야지. 그러면 다시 시그마 안에서 i가 포함되어 있는 xi, pi만 남겨봐. 그럼 나머지 뽑아낼게요. 누구? a. 두 번째, 뒤에 것도 시그마 따로 씁니다. 더하기 b 곱하기 시그마 pi. 선생, pi 확률들을 전부 다 더했네. 얼마야? 1. xi, pi. 이거 선생, 이거 그거잖아. 누구? ex. 그러면 결론 뭐야? a ex 더하기 b가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ex를 뭔 소리야 저거? ex를 뭐 해주세요? a배 그리고 더하기 b까지. 알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쉽거든.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50점짜리 만점인 시험을 쳤어. 그래서 뭐 실제 서울에서 실제로 그런 학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에 서울에서 가르칠 때 바로 직전 학원에서 그런 학교가 있었어. 중간고사 만점 45점, 기말고사 만점 45점. 예를 들면
4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 40점, 45점 이랬었어. 그리고 그럼 중간기말 합해서 몇 점? 80점인가 90점. 그럼 나머지 10점인가 20점은 수행평가 20점짜리 만점. 이렇게 시험을 봐. 그래서 그때 40점짜리 만점이라 45점짜리 만점이라 치면은 한 개 틀리면 44점, 두 개 틀리면 43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한 1, 2점 정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교가 있었거든. 그럼 아무튼 그런 시험을 봤다 치자. 근데 중간고사야. 45점짜리 만점 시험을 봤어. 50점이라고 칠게 그냥 계산이 편하게. 그러면 그 중간고사의 성적표를 만들려면 100점짜리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내야겠지. 본인들의 점수를 몇 배 해주시면 돼요? 2배. 그러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다 예를 들어서 40점 만점이야. 50점 만점이야.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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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이 나왔다 치자. 평균은 40점이었지. 2배 했어요.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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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이 나왔어. 평균은 80점. 아, 뻥튀기 되네. 이런 식이야. 오케이? A배는 각각의 점수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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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하자. 그럼 평균 자체도 A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40점이 나왔어, 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가자. 점수가 35점, 35점, 45점, 45점이 나왔다 치자. 뭐야, 이거? 근데 5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주관식인데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다 맞췄다고 점수를 줬다고 치자. 그 모든 학생들의 점수는 몇 점이 됐어? 40점, 40점, 50점, 50점이 됐어. 이때 당시 평균은 몇 점이었어요? 40점이었죠. 그럼 올려주고 나서 평균은 몇 점이 돼요? 45점이 되죠. 아, 평균도 그냥 5점씩 다 더해주면 되네. 점수를 각각의 점수를 5점씩 더해주게 되면 평균도 5점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결국. 알았지? 그렇게 상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누구 가보자? 분산. Vx 한번 구해보자. V.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V,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번에도 뭐 해보자? 요번에는 중간고사니까 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을 구할 거야. 나 누구에 대한?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실제 평균에 대한 제곱을요. 빼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지? 가보자.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안에서 a제곱에 x제곱 a씨 2ab의 x b제곱 마이너스 요 녀석은 방금 위에서 계산했지? aex에 더하기 b로 바꿔서 제곱할 거야. 가자. 여기서 지금 알아낸 게 이 안에 a, x 더하기 b가 있으면 따로따로 이 ax, 이 b로 따로따로 쪼갠 다음에 상수 b는 그냥 상수 b로 뽑아내면 되고 이 b는 b로 뽑아내면 되고 ax의 그 a는 개수로 뽑아내면 돼. 그런 성질에 의하여 누구? 얘도 a제곱 따로 뽑아내고 이 안에 누구 넣자? x제곱 넣자. 그 다음에 2ab 앞에 개수로 뽑아내고 2x 따로 넣자. 얘는 상수니까 따로 더하자. 마이너스 뒤에 것도 a제곱에 2x의 전체 제곱으로 가자. 마이너스 조심. 마이너스 2ab에 2x로 가자. 그 다음 마지막 뒤에 뭐야? 아유 안 보여. 마이너스 b제곱 상수는 따로 가자. 이렇게 뽑아냈어. 됐죠? 사라질 거 사라져봐. 그러면 요것도 사라진다. 그치? 남는 게 결국 뭐냐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 이 x제곱에서 얘 2x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또 보이냐? 그럼 얘 뭘로 바뀌어? vx. 그래서 a제곱의 vx입니다. 알았죠? 자, 다시 ax 더하기 b라는 놈,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또 태풍. 와씨. 자, 아무튼 a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앞에 A배 되어 있는 그 A만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돼. Vx에다가. B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번에도 역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뭐가 상식인데? 오이? 뭐가 상식이야? 아이고야. 아까 그 예시 한번 들어보자. 학생들 개개인의 점수가 50점 만점일 때 39점, 39점, 41점, 41점이 나왔어. 평균 뭐예요? 40점 나오지. 그럼 표평 구해봐. 그럼 뭐야? 1111. 제곱해서 다 더하면 4, 나누기 4. 분산 얼마야? 1이야. 이 상태에서 뭐 해보자. 여기 써놓을까? 2배 해보자. 2배. A배.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볼게. 2배. 2배. 얼마야? 78.78. 아, 점수 이상히 잡았다. 82점, 82점. 평균은 뭐예요? 80이다, 그죠? 편차 구해봐, 편차. 마2, 뿔 2, 뿔 2. 제곱해서 다 더해봐. 4. 16. 나누기 4. 몇 배 됐어?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다 A배가 되다 보면 편차도 A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A제곱배가 돼요. 알았죠? 상식. 그리고 하나 더. 점수를 올려봐, 점수를. 얘들아, 점수 자체를 바꿔봐. 5점씩 플러스 해봐, 플러스. 5점씩 플러스 되고 난 뒤에 점수 한번 생각해봐. 몇 점이야, 이거? 44점, 44점, 46점, 46점. 평균 얼마예요? 당연히 45점. 평균은 플러스 해주면 되는데, 야, 편차 바뀌냐? 편차가 바뀌지 않아요. 평균도 따라 커지고 학생들 점수도 다 따라 커지기 때문에 편차들은 변화가 없어. 플러스 B에 의해서는 분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알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럼 마지막 이제 누구? 표편 해봐야지, 표편. 근데 표편은 시그마의 AX 플러스 B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거든? 루트 씌우면 되거든? 표편은 다른 계산이 있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루트 분산만 생각하라 그랬지. 루트 안에 분산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AX 플러스 B에 대한. 근데 방금 뭐 했어? AX 플러스에 대한 분산이 요거라고 했잖아. 넣어봐. 아, 그러면 뭐가 나오네? A제곱은 루트랑 만나서 뭐가 됩니다? 절대값 A다. 조심해야 돼. 절대값 A가 되고, 그리고 뒤에는 루트 분산. 뭐야? 그냥 시그마 X가 됩니다. 이거예요. 자, 외울 수 있겠죠? 외워주세요. 알았죠? 만들어가는 것도 만들어가는 거지만 외워주세요. 알았죠? 자,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녀석을 만날 거야. 자, 이거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둘 거. 나오긴 나와. 정규분포에서 정확하게는 배우는데 지금도 나오긴 나오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오케이? 뭐가 하나가 나오냐면 이런 녀석이 나와요. x-m 나누기 시그마의 2 평균. x-m 나누기 시그마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물어봅니다. 알았죠?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근데 이산화물 분포에서도 물어는 보는 녀석이야. 그래서 상식을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써두면은 지금도 도우면 되겠다, 그치? 자, 가자. 얘를 계산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는 놈이야? x 앞에 시그마 분의 1배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요거잖아. ax 플러스 b 꼴 보여? 그럼 뭐 해주면 돼? 시그마 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는 상수. 잠깐만, x가 뭐야? ex, ex. 야, 근데 내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m이랑 ex랑 똑같은 놈이라 그랬지. 시그마 분의 ex 빼기 시그마 분의 m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얼마예요? 0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앞으로 만나게 될 거야.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거. 요번에 오늘도 아마 배울 수도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뭐 하자? 평균은 0 돼요. 알았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V도 가보자, V. 이것도 똑같지? 그러면 이 앞에 시그마분의 1배 이거는 A 역할이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은 B 플러스 B 역할이에요. 플러스 B는 분산에는 영향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 녀석만 뭐 해주세요?
제곱해서 곱해주세요. 시그마의 제곱분의 1 vx. 얘들아, v와 시그마는 무슨 관계 있다? 시그마는 루트 v. 그러면 v는 시그마 제곱이네. 어머? 시그마 제곱분의 v.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잖아. 무조건 뭐 나와요? 1 나와요. 요거 두 가지 상식을 알아두세요. 요거 어디서 나오는 녀석이다? 다음 단원이야. 이항분포 말고 정규분포에서 나오는 녀석입니다. 정규분포에서 뭐 할 때? 표준화라는 걸 할 때 나오는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은 계산이 좀 수월해져. 알았지? 그래서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좀 더 쉬운 거 한두 개 하고 나서 시작할게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587번 문제 하나 푸시고요. 590번 하나 더 푸세요. 587, 590. 알았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란 건 있잖아.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한다 그랬지. 지금 당장 문제를 10개 풀었을 때 10개 다 풀 줄 알면은 그게 다 한 거 아니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계산하거나 정의 같은 것도 일부러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들 다들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계속 갈게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오케이, 승훈이 알겠어요. 갑시다. 587번이에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제곱의 평균을 물어본다.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딱 나왔다 하면은 바로 뭘 하라고 하는 거야? 분산과 평균과 연결을 지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사실 보자마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자마자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뭐 제일 좋고, 또는 어디서라도 넘어오면 돼. 분산 자체가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뭐 하자?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항시켜야지. 아, 그러면 더하기로 바뀌네. 이렇게 가도 돼. 알았지? 근데 너무 많이 만나서 하다 보면 외우게 될 거야. 제곱의 평균은 뭐다?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세요야. 그럼 지금 위에서 찾아와야 되는 게 뭐예요? vx와 ex. 맞죠? 여기서 찾아오는 게 뭐야? ex. 여기서 찾아오는 게 뭐야? vx. 여기서는 어떻게 찾아와요?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3이 얼마예요? 5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2x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네. 더하기 4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뭐예요? 4의 제곱배, 16배다. 그치? 누구에 대해서? vx. 그거 했더니 얼마가 나온대? 64가 나온대. 그러면 16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옵니다? 4. 그렇지. vx는 얼마예요? 4. 답은 얼마예요? 24. 내 나이가 나오네요. 와, 신난다. 그 다음 590번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표 또는 함수를 직접 제공을 할 때, 그때 분산 구하기. 아까 말했듯이 은지가 질문했던 딱 그거야. 제곱의 평균을 안 줬는데 어떻게 vx를 구하러 가? 너네가 확률 질량 함수 혹은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귀찮은 문제가 된다 이거지.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는 값들 스몰 x들, 그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스몰 x들. 스몰 x들이 뭐뭐뭐뭐야? 0, 1, 2, 3.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 3. 뭐야? 0, 1, 2, 3.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각각 뭐 넣어주세요? px는 x를 각각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자, 처음에 뭐야? 여기 0 넣어주자. 그럼 뭐야? k분의 4 빼기 0. k분의 4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 k분의 4 빼기 1. k분의 3이요. 얘는 k분의 2요. 얘는 k분의 1이요. 그리고 나서 이 확률 분포표 완성해야 되는 문제 아까 우리 했었잖아. 뭐? 성질 누구 쓰는 거다?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 1. 그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k분의 라고 통분되어 있으니까 다 더했다 치자. 확률 다 더했다 치자. 그럼 뭐야? k분의 4, 3, 2, 1 더해주면 10. 그게 1이에요. k는 얼마예요? 10. 그러면 이제 완성했니? k 값은 구했지. 얼마? 10분의. 여기도 다 10분의 10분의 10분의.
그걸 이용해서 먼저 표를 완성했어. 오케이? 표를 완성했어. 그리고 나면 이제 뭐야? Vx를 구해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답 자체를 어떻게 구해야 돼? Vx를 구해서 몇 배? 3의 제곱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지야, 너 아까 그러고 보니까 왜 2학년 A반, 수투반에 단톡방에 올렸니? 질문을. 아무튼 계속 갈게요. 자, 뭐다? 요 녀석을 가지고 이 표를 보고 이제 분산 구해보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다? 다들 여러분들. Vx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기억나죠? 아까 내가 읽어보자 했던 거. 누구?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은지가 질문했던 게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그겁니다.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게 뭐고 평균의 제곱이 뭐야?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뭘 하라는 거였어? 내가 평균 구하고 싶은 놈을 확률에다가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 평균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x를 곱하는 거였다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 누구에다가?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 누구? x제곱을. xi의 제곱을. 이거야. 졸라게 귀찮은 문제 뭐? 위에다가 x제곱을 써주는 겁니다. 0, 1, 4, 9. 그리고 나서 곱하고 곱하는 거예요. 얼마? 10분의 0, 10분의 3, 10분의 8, 10분의 9. 자, 지금 뭐 한 거야? x제곱들이랑 곱하고 있는 겁니다. 확률들을. 맞죠? 다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평균은요, 선생? 평균도 따로 계산해야지. 평균 어떻게 계산하는데? 평균은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0,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곱까지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귀찮죠? 계산은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주세요. 알았죠? 라고 하면 또 난리 치겠지. 자, 통분해봐. 10분의 얼마야? 11, 9, 20. 100분의 20, 200. 왜 이렇게? 뒤에 거 제곱했거든. 10분의 10. 뭐야? 10분의 10이라고? 평균 1이야? 땡큐네. 1 제곱. 그럼 괜히 이거 했네. 하지 말아야지. 얼마야? 1. Vx가 1이에요. 답은 얼마 나와요? 9가 답이겠네요. 맞는지 이따 답지 한번 확인해봐. 알았지? 내신고쟁이는 아마 빠답이 답지에 붙어 있을 거야. 문제집이 아니라 답지에. 그래서 오프라인 때는 너희들 교재 가지고 오잖아. 답지 뭐 안 가져와도 된다. 뭐 수업 중에 내가 풀라고 할 때는 빠답은 내가 뭐 빌려주든가 답은 내가 불러주면 되니까. 알았죠? 답 한번 확인해봐. 맞을 거예요. 아마도. 계산 틀리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됐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한번 풀러가 보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자, 스텝 2. (156페이지예요) 156페이지. 자,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하는 거 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나도 표시해야겠다. 잠깐만. 자, 동그라미 치는 거 전부 다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626번. 그 다음에 630번. 그 다음에 631번. 한 페이지씩 가자. 635번까지 4개 풀어보세요. 자, 문제 써줄게요. 626번, 630번, 그 다음에 631번, 635번. 이 4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뭐 동전을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그때 뭐 분산을 물어보든 평균을 물어보든 할 거야. 거기다가 막 상금까지 껴가지고 막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막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해야 돼? 표를 그려서, 여기서 말하는 표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그 확률 분포표를 보고 뭘 해주셔야 돼요? 평균이라던가 분산이라던가 표준 편차라던가 혹은 확률을 물어봅니다. 구하러 가야 돼.
그 상황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틀리는 게 뭔 줄 알아? 제일 많이 틀리는 건 확률이야. 근데 그 확률도 어려운데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틀린 애들이 있어. 그 문제야, 그 문제. 확률 변수를 쓰는 거. 표를 그리기 위한 재료를 설명을 해봐. 한번 먼저 표를 그리기 위한 연습을 하고 표를 그리자.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한 거야. 5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습니다. 그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그때 뭐야? 없는 것도 있잖아, 앞면이. 확률 분포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0, 10, 20, 30.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요. 바로 50으로 뛰어 올라가지. 60, 70, 80까지. 요거지. 답은 40이잖아. 10원짜리가 4개 있어야 40을 만들지. 뭐 이런 거야. 나중에는 이걸 뭐? 동전을 3개를 던집니다. 2개의 합. 아니지. 뭔 소리야. 앞면이 나온 개수들의 합. 그게 이건데. 자, 넘어갈게요. 뭐 그런 문제들이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때 표 잘 그리라고. 그거 연습시킨 거였고. EX를 줬습니다. AB를 구해주세요. 내가 아까 말했지. 평균이나 분산을 준 다음에 표를 완성하세요. 거꾸로 가는 문제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줘요? 너희들은 2가지 계산을 해줘야지. 합이 1.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알았지? A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10분의 얼마야? 1 더하기 3, 4. 그게 얼마예요? 1. 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네? 10분의 6입니다. 먼저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5분의 3 약분을 하던가 말던가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시고.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약분하지 마. 일부러라도 약분하지 마. 알았지? 통분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분은 마지막에 계산을 막 연립할 거 다 재료 찾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계산할 때 필요하다면 그때 약분하세요. 갑니다, 계속. EX 구하러 가야지. EX 어떻게 구해? EX 어떻게 구해? 곱을 다 더하는 거다, 그치? 얼마예요? A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3B 더하기 10분의 12. 는 얼마다? 1이다. A 더하기 3B 얼마예요? A 더하기 3B 이게 10분의 14잖아. 10분의 14가 넘어갑니다. 맞죠? 뭐가 이상한데? 10분의 14가 넘어갑니다. 그럼 1 빼기 10분의 14니까 마이너스 10분의 4. B가 이상한데? 내가 지금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아. 아, 이게 왜 1이야? 깜짝이야. 평균 5분의 14. 5분의 14 미리 뭐 하자? 통분하자. 아이씨 10분의 얼마? 28. 됐죠? A 더하기 3B 얼마예요? 10분의 14가 넘어갑니다. 10분의 14 됐죠? 가자. 둘이 연립하세요. 둘이 뭐 해봐? 빼야지. 뺐어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뺍니다. 다시 뭐라고? 아래에서 위에 거 뺍니다. 좌변 얼마? 2B. 우변 얼마? 10분의 8. 됐죠? 그러면 B는 얼마야? 10분의 4. 5분의 2네요. A는 얼마예요? 10분의 4. 10분의 2. 5분의 1이네요. 둘이 뭐 해주세요? A 빼기 B.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계산 쉽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1이 왜 나와? 바보냐? 그 다음 31번 갑니다. 631번 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와, 졸라 귀찮아. 그지? 미지수 또 늘어났어. 또. 왜? 미수가 또 늘어났어. 또. 너무 빨리 지웠나? 강의 오늘은 새벽에 올라가겠다. 오늘은 내가 앞에 거 영상을 녹화를 안 해가지고 아마 내일 아침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강의 끝나고 바로 올리는데 요번에는 앞에 거 지금 인터넷에 올라간 걸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되거든. 편집해서.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고 필기 마무리 해주세요. 지금 놓친 사람들. 요번 문제 뭐예요? 평균 분산 2개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이 1인 것까지 3개. 식 3개 나올 거니까 미지수 3개. 와씨 연립 3개나 해야 돼. 겁나 귀찮다, 그치? 일단 뭐 확률의 총합 얼마예요? 1이에요. 두 번째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곱 더하는 거. 첫 번째 거 곱하면 0이니까 생략. 뭐야? 2b 더하기 4c. 그게 얼마임? 평균 3분의 5. 그 다음 세 번째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간호차. 알았죠? 제곱 평균 제곱 0, 4, 16. x의 제곱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치? 분산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 뭐예요? 4b 더하기 16c. 거기서 빼자. 누구를? 괜히 이거 제곱하지 말고 이거 제곱하자. 9분의 25.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놓치지 마세요. 평균 제곱도 빼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분산. 됐니? 그러면 4b 더하기 16c. 9분의 얼마야? 42. 식 3개. 와. 연립하고 가면 됩니다. 됐죠? 밑에 거 2개 연립. B, C 연립해서 B와 C 찾고 여기다 대입하자. 자, 그러면 얘 뭐 해줄까? 2로만 나눠볼까? 그러면 얘 2로 나눠주면 2B 더하기 8C가 얼마예요? 9분의 21입니다. 그죠? 3분의 7이겠네요. 자, 두 번째 빨간색 2B 더하기 4C예요. 3분의 5예요. 가자. 반대로 C를 4개 더했어. 그랬더니 얼마만큼 늘어났네? 3분의 2만큼 늘어났네. 또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도 되고. 그럼 4C는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온다, 그치? C는 얼마예요? 6분의 1. 그럼 B도 찾아야지. 다시 넣자. 아이씨. 계산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지운다. 그럼 C가 6분의 1 나왔어. 그러면 B 찾으러 가자. B. 2B에다가 4C 3분의 2 더했더니 3분의 5가 나왔대. 2B는 뭐야? 1이다, 그치? B는 뭐야? 2분의 1 나왔다, 그치? B 나왔고 C 나왔으니까 대입하자. 그러면 A는 1에서 2분의 1 빼고 6분의 1도 빼자. 6분의 뭐예요? 6-3-1 얼마야? 6분의 2 얼마? 3분의 1이네. A도 찾았어요. 자, 그러면 표 완성하고 갈까? A는 3분의 1, B는 2분의 1, C는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자, 이산화황률 분포는 잘 기억해놔. 이산화황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그치, 사진 찍어 놓으면은 딱히 맞다 이거 맞다. 뒤로 돌려볼 수 있구나. 맞네. 내가 올릴 때까지 암기대로 되구나. 다행이다. 맞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괜찮고. 아무튼 뭐 계속 갈게요. 자, 이산화황률 분포는 이거 잘 기억해놔. 나중에 다음 시간 하는 이항 분포에서 진짜 중요한 말이 되는데, 이산화황률 분포는 결국 구하는 게 딱 제일 대표적인 문제 3개 물어봅니다. 3개. 어떤 거 3개? EV 시그마. EV 시그마를 물어보는 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보는 게 당연히 기본이에요. 알았죠? 당연히 그게 제일 메인 테마야. 근데 이산화황률 분포에서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게 있어. 누구? 그게 확률이야. 가끔입니다. 가끔. 너희들은 문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많이 풀어보겠지만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한두 개 나오거나 한 개 나오거나 말거나예요. 알았죠? 자, 확률은 근데 정규분포라는 그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EV 시그마는 문제에서 줍니다. 또 거꾸로예요. 알았지? 이산화황률 분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V 시그마를 물어보는 게 메인 테마. 근데 가끔 가다가 P 확률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EV 시그마는 보통 제공이 됩니다. P를 구하세요가 주된 목적이에요. 대신에 거꾸로 갈 수는 있지. P를 줄 테니까 EV 시그마 물어보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 아무튼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도 이항 분포 때 많이 도움 될 거야.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할 때. 아무튼 마지막에 물어보는 확률은 결국 P 안에 있는 식은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거 전개해봐요. 아니 뭐래? 인수분해 해봐요. 묘식 인수분해 해봐. x가 0이 되거나 또는 x가 4가 되는 거.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 이걸 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글로 자꾸 읽어봐.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시오거든.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즉 x가 0이 되거나 또는 4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0이 나오거나 또는 4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뭐 하면 돼? 또는이니까 두 확률을 더하라는 문제다. 확률의 무슨 정리? 아니야. 요거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6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6분의 얼마예요? 3. 2분의 1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됐지? 마지막 635번. 마친다는 의미의 마지막이 아니라 풀이하는 마지막이요. 자, 확률 구하시오야. 알았죠? 그럼 확률 구하려면 방금처럼 표 자체가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귀찮지만 뭐 해야 돼? 또 표를 완성하러 가야 돼요. 질량함수 주어졌네. 표 그리자. x에다가 뭐 넣자? 마 1. 잠깐만. 마 1, 0, 1, 2, 3. 분산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좁게 써놓기. 확률 구하러 갑시다. 15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 얘는 뭐예요? 15분의 4. 얘는 뭐예요? a 더하기 4. 얘는 뭐예요? 2a 더하기 4. 얘는 뭐예요? 3a 더하기 4. 합이 얼마예요? 1이에요. 를 이용해서 뭘 찾아요? a를 찾으러 가면 되겠다. 그치? 뿅. 자, 그러면 확률 총합 구해봐. 얼마야? 전부 다 15로 통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 뭐야? 4, 4, 4, 4, 4, 4, 5, 20에다가 a, 마이너스 a, a는 사라지고 2a, 3a, 5a 다 더했어요. 한번 5로 약분하고 가자. 3분의 a 더하기 4예요. 근데 그거 합이 얼마라고? 1. a는 얼마네? 마이너스 1이네. 됐지? 그럼 a가 나왔으면 확률 분포표 자체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a에다 마이너스 1 넣자. 얘는 얼마 나와? 15분의 5가 나오고요. 얘는 뭐가 나와요? 15분의 4. 얘는 15분의 3. 얘는 15분의 2. 얘는 15분의 1.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확률. 무엇을 구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확률을 찾아보세요. 그럼 확률 자체를 변형을 해보면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1, 2, 마마. x는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런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x는 이 값들 중에서 이 사이에 있는 거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답은 뭐예요? 어디 갔어? 1일 때의 확률 더하기 2일 때의 확률 15분의 5 약분해주면 3분의 1입니다. 답은 1번. 됐죠? 이겁니다. 여기까지. 어떠냐? 쉽지?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633 이런 것들 잘 풀어놔. 확통도 이제 이 과목만 보면 확통이라는 과목만 보면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너희들한테 이제 앞에 있는 다른 과목들이랑 막 연결 많이 지어요. 근데 혹시나 알아도 혹시나 풀다가 수학 2 통합 유형이 나오면은 빼세요. 숙제에서 알아서. 알았죠? 수학 2 통합 유형은 빼세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봐. 158페이지로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639번, 640번, 641번 있지. 요런 문제들 얘기하는 거야. 요런 문제들. 뭐 상황을 주고 방금처럼 풀어놔. 지금까지는 쉬웠잖아. 왜? 확률 질량 함수를 그냥 대놓고 줬거든. 표를 그려야 되긴 하지만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면 놈이거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직접 표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갑시다. 639번 문제 하나 푸시고요. 동그라미 639번 문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65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내가 한 예시랑 내가 예시를 너무 잘 들었다, 그치? 자, 다시 639번, 650번 두 개 푸세요. 639번, 650번 두 문제입니다. 기기. 자, 몇 번 풀라고 했지? 39번이었죠? 갑시다. 39번입니다. 자, 1, 2, 3, 4, 5, 6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이민호 공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자, 다시 1, 2, 3, 4, 5, 6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 1도 하나, 2도 하나, 하나씩 들어있어. 그때 3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꺼낸 3개의 공을 가지고 가장 큰 숫자를 확률 변수로 잡았대. 그럼 확률 변수 x에 1 나올 수 있냐? 2 나올 수 있어? 절대로 없지. 아무리 작은 공들 3개를 고른다. 1, 2, 3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숫자를 읽어주면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확률 분포가, 표가 완성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3이라는 놈이 가장 큰 숫자가 되는 확률 구해보자. 어떻게 골라줄 수 있어? 1, 2, 3, 4, 5, 6 6개의 공들 중에서 나는 3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또 조합 시작된다 그치? 경우에서 시작된다 그치? 그때 뭐뭐뭐 뽑으면 돼. 1, 2, 3을 뽑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그죠? 끝. 다음 4. 제일 큰 숫자가 4가 나오도록 하려면 6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낼 건데 그때 4가 가장 큰 게 나오는 그런 확률. 그럼 문제는 경우에서 뽑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4는 무조건 뽑고 1, 2, 3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겠네. 끝. 여기 6개 중에 3개를 뽑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5가 가장 큰 숫자가 되려면 앞에 있는 1, 2, 3, 4 4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치? 5는 무조건 뽑고 그 다음에 6 6개 중에 3개 뽑습니다. 이거 할 때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개에서 가지마. 앞에 거 계산해서 개에서 1 뺀 걸로 그렇게 표 완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개는 내가 표를 맞게 구했는지 검산용으로 써야 돼. 검산식을 가져다 써버리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을 가장 큰 숫자로 뽑으려면 앞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된다 그렇지. 계산해보자. 6지3은 15분의 1, 15예요 15. 얘는 15분의 1, 얘는 15분의 3, 얘는 15분의 6, 얘는 15분의 10. 뭐 이상하다. 15가 아니네요. 20이에요. 미안. 63 다시 계산해봐. 그러면 맞나? 계산이 10, 6, 3, 1 더하면 20. 오케이. 합은 1 확인. 그러면 표 맞게 구했다 그렇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자? x가 4보다 큰 확률을 찾으세요. 뿅. 2개 더하면 답입니다. 20분의 16.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서 이제 평균이나 분산 물어보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표 그리는데도 짜증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나옵니다. 알았죠? 650번으로 갈게요. 뿅. 어느 수학 경시대회에서 25문제로 이루어진 50점 만점짜리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가자. 센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재를 안 다룬다 그랬다 그치? 이항분포 쪽, 정리분포 쪽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확률분포. 그 사람들은 그것도 같이 하세요. 공부. 알았죠? 알았죠? 어느 수학 경시대회에서 25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50점 만점짜리 시험이 출제됐습니다. 이 시험 결과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 A. 처음의 점수에 50점을 더한 점수를 부여한대. 그래서 50점 만점. 이건 뭐 이상한. B. 처음 점수가 있어. 50점 만점짜리 시험의 점수. 그거를 2배. 이게 보통 일반적이지. 그때 아무튼 A의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보세요.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원래 평균이 얼마야? 없네. 이때 당시 평균을 나는 M이라고 해놓을게. 알았지? M이라고 해놓을게. 뭐 50점 미만이겠지 뭐. 그지? M인 평균에다가 50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맞죠? 왜? 각각의 한 명들이 점수를 X라고 했다면 요건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 X라는 점수에다가 50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2X 더하기 50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시그마. 시그마는 얘들아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그랬지. 얘들아 점수가 몽땅 다 점수가 쫙 다 50점씩 플러스 됐어. 그럼 여기 있던 평균도 50점 그만큼 플러스 됐어. 그럼 학생들 한 명 하면 한 명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바뀌냐? 안 바뀌잖아. 그대로 옮겨진 거니까 점수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둘게요. 그냥 시그마예요. 두 번째 평균 B. 두 번째 거 가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X라고 했다면 얘는 2X를 가지고 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M이라는 값에다가 원래 평균에다가 몇 배? 2배 하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시그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된다, 그치? 기억나? 분산은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은 a 제곱배 하면 되고 시그마는 뭐 하면 되거든? 절대값 a배 해주면 되거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시그마 자체는 비교해주면 무조건 누가 크겠다? 당연히 시그마 b가 크겠다, 그치? 아, 이거 아니네. 크다로 갈 거야. 물론 같아질 수도 있어. 왜? a가 1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로 갑니다. 50을 더한 놈이 크겠어? 2배를 한 놈이 크겠어? 50을 더한 놈이 크겠어? 2배를 한 놈이 크겠어?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크지. 50을 그냥 냅다 더한 게 크지. 왜? m이 만약에 5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배를 해봤자 원래 m에다가 m을 더한 것밖에 안 돼. 그치? 50보다 작은 놈을 더한 거잖아. 근데 얘는 m에다가 50을 더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50이 되면 얘는 100이고 얘도 100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요 관계 있어요. 요거는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나? 이거는 약간 수들이 더 센 대소비교에 대한 상식인데 어떻게 보면 MA, MB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뭐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로도 나옵니다. 확통은 이런 거 많아. 알았지? 말로 그냥 풀 수 있는 풀이들.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좀 이게 내신고쟁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듬성듬성 질문 나올 거야.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싹 다 숙제로 나갑니다. 알았죠? 좁게 나가는 대신에 다 다룰 거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고 수고 많았어요. 자, 그리고 2학년 A반은 45분에 시작하자. 방송은 일단 껐다가 다시 켜고 내가 링크 다시 보내줄게. 45분에 시작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45분쯤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이크 끌게요.